이 톡을 시신 보훈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용의자가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예, 토굴에서 발견된 그 여성하고 아마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5일 날 밤 9시경에 경찰이 그 CCTV 분석을 했더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의 집에서 이 그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하고 그 여성이 같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이 남성만 따로 돌아오는 게 CCTV에 잡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죠. 당신하고 같이 밤 9시경에 같이 나간 여성분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다투고 난 다음에 헤어졌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사람을 내보내놓고 이제 주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예. 이 남성이 음독 자살을 시도했고 한 며칠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음독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에 치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음독 자살했다. 좀 예. 화면에 보이시는 저 토그르지 이 사건의 장소입니다. 좀 음침한 느낌도 들고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당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저 톡을 목격담은 어떨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뭘 찾는다고 했었어요? 글쎄, 저기 마대자루 파묻은데, 마대자루 파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데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처음에 와서는 시신을 발견 못하고 두 번째 와서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토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만 아는 거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여기 살았었으니까 토굴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숨진 유력한 용의자가 유서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렇죠. 가족과 경찰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좀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억울함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독극물을 먹고 이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서 내용이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형사들에게 한 말이 진짜였으면 형사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본인이 어떤 수사의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범행을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유서라는 것 자체는 억울한 것보다는 좀 인정하는 측면에서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근데 저 음독 자살한 저 유력한 용의자 네, 예. 흔적을 좀 보면 예. 좀 궁금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아마 그 토굴에서 저게 지금 토굴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게 폐광이에요. 아하. 폐광 지역이고 이 사람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아마 그 폐광에서 생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폐광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은 당일날 밤 9시경에 그 여성을 데리고 나간 이후에 분명히 그 이후에 살해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쪽으로 유도를 했고 저를 데려갔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다. 살해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원인은 뭐 이제 금전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데 나란히 있는 거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력 용의자의 범행 동기 물론 뭐 음독 자살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도 있을 테니까요.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의자는 약 2년 전부터 가게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부 금전 관계가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범행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지는 현재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가 어딘지 또는 도구가 어딘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2일 밤하고 용의자가 보훈을 다녀간 3일 오후경 사이에는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뭐 경찰의 말처럼 금전적인 문제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일단 목이 졸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부검 결과.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마대자루 3개에 나눠서 담겨졌는데 이 정도면 원한이 담겨 있다, 감정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해하고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목적으로 훼손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숨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극도로 어떤 그 자제되지 않은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경찰이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사체는 찾았지 않습니까? 예. 내자루에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가 살해 장소인지 여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기 장소는 찾았는데 지금 살해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이 남성 자살한 남성하고 연관성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력한 용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숨진 유력한 용의자가 유서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렇죠. 가족과 경찰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좀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억울함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독극물을 먹고 이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서 내용이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형사들에게 한 말이 진짜였으면 형사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본인이 어떤 수사의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범행을 그래도 조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유서라는 것 자체는 억울한 것보다는 좀 인정하는 측면에서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복준 교수. 예. 근데 저 음독자살한 저 유력한 용의자 예, 예. 흔적을 좀 보면 예. 좀 궁금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아마 그 남성이 음독 자살을 시도했고 한 며칠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음독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에 치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음독 자살했다. 저 네. 화면에 보이시는 저 토그르지 이 사건의 장소입니다. 좀 음침한 느낌도 들고 좀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당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저 톡을 목격담은 어떨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뭘 찾는다고 했었어요? 글쎄 저기 마대자루 파묻은데 마대자루 파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려는데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처음에 와서는 시신을 발견 못하고 두 번째 와서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토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들만 아는 거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여기 살았었으니까 토굴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알려진 바와 같이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부 금전 관계가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범행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지는 현재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가 어딘지 또는 도구가 어딘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2일 밤하고 용의자가 보호를 다녀간 3일 오후경 사이에는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 뭐 경찰의 말처럼 금전적인 문제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일단 목이 졸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부검 결과. 그런데 문제는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마대자루 3개에 나눠서 담겨졌는데 이 정도면 원한이 담겨 있다, 감정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해하고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토굴에서 저게 지금 토굴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게 폐광이에요. 아하. 폐광 지역이고 이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아마 폐광에서 생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폐광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은 당일날 밤 9시경에 그 여성을 데리고 나간 이후에 분명히 그 이후에 살해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쪽으로 유도를 했고 저를 데려갔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다. 살해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원인은 뭐 이제 금전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데 나랑이 있는 거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력 용의자의 범행 동기 물론 뭐 음독 자살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도 있을 테니까요. 경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의자는 약 2년 전부터 가게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토굴 시신 보훈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용의자가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예, 토굴에서 발견된 그 여성하고 아마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5일날 밤 9시경에 경찰이 그 CCTV 분석을 했더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의 집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하고 그 여성이 같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이 남성만 따로 돌아오는 게 CCTV에 잡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죠. 당신하고 같이 밤 9시경에 같이 나간 여성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다투고 난 다음에 뭐 헤어졌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 사람을 내보내놓고 이제 주변 수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예. 이